오늘부터 해야 될 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정확히는 2차 함수에 대한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학교인 거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단원부터 다시 복습을 합니다. 알겠죠? 2차 함수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4월달이 될 거고, 4월달 첫 주부터는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시험 대비는 시험 대비 교재가 학교별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시험 대비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 푸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학원에서. 내가 앞에서 떠드는 시간보다는 너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뭐 질문을 받아주거나 해결하는 그 시간이 많아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왜냐면 그때 되면 수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도 할 거잖아, 시험 대비를 할 때. 그래서 집 가서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너네가 나중에 되면 알겠지만 되게 부족해요. 되게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거고, 그때는 아마 정해진 양을 못 풀거나 그러면 10시까지 남아서 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도 뭐 숙제가 밀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숙제가 할만하니까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얘를 내가 개념할 때부터 계속 여러 번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고,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게 2차 함수인 건데, 사실상 2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배워.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우린 얘를 2차 함수다 라고 부르는 거고,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린 지금부터 뭐를 할 거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하나로 볼 거야. 이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야. 왜 그러냐? 봐봐. 이 두 개의 식의 형태, 우변은 어때? 똑같지? 좌변만 다르죠? 좌변이 뭐야? 원래는 y였어. 원래는 y였는데 그게 뭐로 바뀐 거야? 0으로 바뀐 거죠. 즉 y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0을 집어넣었다. 너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의 y 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걸 우린 무슨 절편이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결국 2차 함수에 대한 x절편식인 거야. x절편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x축과의 교점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교점식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교점식. 왜? 방정식은 뭐라고?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y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가 뭐야? x절편, 그 함수에 대한 x절편을 찾겠다. 즉 x축과의 교점을 찾겠다라는 말이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앞으로 교점식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왜 교점식이라고 하느냐? 봐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2차 함수와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그냥 x축이 아닌 거야. 뭔 소리냐면, 너네 x축이라는 건 우리가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린 애를 우리는 x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이렇게 그린 애를 y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근데 x축이라는 애는 y 값이 몇으로 고정되어 있는 애야? 내가 이 x축 위에 뭔가 점을 찍어. 어떤 점을 찍든 간에 y 값이 뭐로 고정되어 있는 애야? y 값이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애지. 그래서 우리는 x축을 뭐라고 부르냐면 y는 0이다 라고 불러. y가 0인 점들을 다 찍어봤을 때 그게 x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쭉 해놓고 얘가 y 값이 1로 고정된 애래. 그럼 내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또 내가 여기다가도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래. 그럼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린 얘네들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 직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 x축도
직선의 일종이야, 얘들아. 맞나요? 근데 우리 직선은 3학년 때, 중3 때 뭐라고 배웠어? 1차 함수라고 배우죠. 직선에 대해서. 맞지? 1차 함수 기억나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었다고. 맞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확장시킬 건데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면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으로 한번 바꿔볼게. 직선과 2차 함수. 그럼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를 뭐 y는 위에 썼던 것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거고,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은 y는 뭐 px 플러스 q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와 얘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라는 거야.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래. 그럼 너네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찾을까? 봐봐.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절편이 나와. x절편은 뭐야? x축과의 교점이야. 근데 x축을 뭐라고 불러? y는 0이라고 부르지. 그치? 봐봐. y는 0이라는 직선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교점식이 뭐라고? 얘라고. 결론적으로 y는 0이라는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이 둘을 어떻게 놨어? 같다라고 둔 거야, 결국.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식이죠. 그러면 다시 y는 0이라는 애도 결국 직선이야, 얘들아. 그럼 y는 px 플러스 q라는 애도 직선이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2차 함수죠.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둘을? 같다라고 두는 거야.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 px 플러스 q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그럼 내가 얘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 그 형식이 뭐야?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교점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만약에 2차 함수와 다른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래. 그럼 그 2차 함수 뭐 하면 돼? 똑같이 갖다 두면 돼. 갖다 두는 게 뭐야? 두 함수를 갖다라고 두는 게 뭐야? 방정식으로 바꾸겠다. 방정식은 결국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라는 것까지. 함수의 입장에서. 너네가 아마 중3 때도 똑같이 느끼셨을 건데 함수 문제가 어려워요. 함수 문제가 어려워. 함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싫어.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풀려. 그러니까 자꾸 그래프를 안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지금. 그게 중3 때 이제 겪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2차 함수를 그냥 무작정 얘로만 봐서 그래.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어떤 문제에서는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문제에서는 2차 함수를 부등식으로 바꿔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돼. 다양한 관점으로 보겠다는 게 뭔 소리냐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 뭐 배웠어? 첫 번째 인수분해 배웠죠. 그치? 근해 공식도 배웠지? 그 다음에 판별식도 배웠죠?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도 배웠지? 걔네들을 전부 다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야? 2차 함수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뭐가 나오면? 2차 함수에 대한 교점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 따로, 2차 함수 따로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니?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새롭게 배웠던 게 뭐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은 중3 때 배웠던 거고, 2차 방정식에 새롭게 배웠던 게 첫 번째 뭐였어?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뭘 물어본다고? 근해 종류를 물어본다고. 맞나요? 근데 애들아, 함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되거든? 좌표 평면에는 항상 실수만 나타낼 수 있어. 좌표 평면상에 허수를 나타낼 수는 없어. 왜?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 존재하지 않는 걸 눈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함수는 무조건 어디 범위에서만? 실수 범위에서만 보는 거야. 그럼 정리할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컸어. 그럼 뭐였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죠. 판별식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근데 함수의 입장에서 허근은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는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뭘 찾은 거야?
x절편을 찾은 거야. 또는 x축과의 교점을 찾은 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럼 실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근데 그 실근이 곧 뭐야? 교점이야. 알겠어? 이 식의 의미 자체가 교점식이야. 얘의 해가 즉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판별띠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판별띠가 0이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그걸 우린 접한다라고 불러. 마지막 세 번째, 판별띠가 0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허근은 함수 입장에서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교점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반대로 넘겼어. 반대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럼 거기서 판별띠가 0보다 커.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y는 px 플러스 q라는 직선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얘를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얘는 2차 방정식에서 한 거야. 2차 방정식에서 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냥 2차 함수에 적용시킨 것 뿐이야. 그럼 만약에 2차 함수의 교점 문제가 나와. 그럼 걔는 무슨 문제인 거야? 근의 개수, 즉 판별식 문제인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문제 어떻게 했어? 근의 종류를 주거나 근의 종류를 물어보면 개수를 판별하면 판별식 문제였죠.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에서는 그 판별식이 뭐로 바뀌는 거다? 결국 2차 방정식이 교점식을 의미할 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또는 교점의 개수를 교점에서 2개다. 또는 접한다. 이런 위치관계라고 얘기하거든. 교점의 개수를 위치관계가 주어지면 우리는 판별식 문제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걸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 알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중3 때도 배웠던 거라 뭐 최고 차항 개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음수면 위로 볼록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 맞죠? 그런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586번 한번 풀어보세요. 책 없지? 586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마이너스 1,0, 4,0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아 x축과 2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된다고 얘가? 2차 방정식이 된다고.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와 뭐다? 마이너스 1과 4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해됐어? 그럼 너네 생각해봐.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4래. 뭐해 그럼? 뭐 둘 중 하나죠. 그냥 대입하거나. 근이 나와 있는 거니까 대입하거나. 두 번째는 뭐야? 우리 인수분해 했잖아. 인수분해. 마이너스 1이 근이야. 그럼 뭐를 인수로 가져?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야. 또 4가 근이야. 그럼 뭐를 인수로 가져?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져.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이야? 2야. 그럼 앞에 2를 써줘. 그럼 끝이잖아. 됐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차 방정식을 똑바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복습은 3월달이 끝이야. 알겠어? 4월 한 달 동안은 실전 대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그때는 그냥 문제 풀다가 아 내가 이 부분을 좀 모르네? 그러면 보충을 하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이 전체로 비어있으면 그때는 뭐 해줄 게 없어. 시험이 막 2주 3주 남았는데 2차 방정식 문제만 풀고 있을 거야? 그러다 다른 거 까먹잖아. 그러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비어있는 걸 대비하는 게 시험 대비지 시험 대비 때 개념 복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이 지금 부족하다. 지금 2차 방정식 이걸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2차 함수 끝내고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라도 정확히 하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89번에 너네가 중학교 때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기는 합니다. 배우기는 해요.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복습 잠깐 하면 y는 지금 문제처럼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있다. 그럼 a의 의미는 뭐고? 최고차항의 개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를 의미한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a가 양수면 위로 볼록이고, 다시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그 다음 두 번째, b는 뭐로 판단해? x의 개수는 뭐로 판단하는 거야? 축으로 판단하는 거야. 축. 2차 함수는 축이 존재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2차 함수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걸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 무조건 2차 함수, 어떤 2차 함수를 갖다 놔도 축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축을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 근데 보통의 경우에 최고차항 개수를 주거나 또는 부호라도 줍니다. 무조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뭐는 a는 준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축을 알 수 있으면 b를 알 수 있는 거야. 또는 b를 알고 있으면 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는 축으로 판단하는 거고, 마지막 c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c만 남으니까 y 절편을 의미한다. 그래서 c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c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축. 왜?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너네가 나중에 2학년 때 돼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배우게 될 건데 2차 함수가 시작이야. 2차 함수가 축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2차 함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축은 선이지, 즉 얘를 선대칭이라고 부르겠죠? 2차 함수가 선대칭이다 보니까 3차 함수는 점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차 함수를 시작으로 3차와 4차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모르면 안 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축이라는 애가 있다 라는 거고, 그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너네 2차 함수에서 중3 때 배웠던 거야. 꼭지점 어떻게 구해? 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있어. 꼭지점 어떻게 구해? 뭐 이런 식으로 구했을 거예요. 일단 a로 묶어. 그럼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가 될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를 더해? 얘에 대한 반의 제곱을 더해.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반의 제곱을 더하면 4a분의 b제곱이 만들어져요. 4a 제곱분의 b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뺍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건 중학교 때 하던 거고,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풀지 말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쟤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졌잖아. 그치? 얘를 가지고 결국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거잖아. 거기서 만들어진 게 쟤인 거잖아. 맞아? 그럼 쟤를 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어? 최고차항 개수가 뭔진 몰라. 그치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축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꼭지점은 어떻게 구해?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고 얘가 0일 때가 꼭지점이야.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시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두 번째 뭘 이용해서도 볼 수 있느냐? 축을 이용해서 볼 거예요. 축을. 뭔 소리냐면 잘 봐. 이 그림에서 축이 가운데 있잖아? 그럼 이 점을 우린 무슨 점이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꼭지점은 결국
축과 2차 함수와의 교점이야. 내가 축을 이렇게 그려. 축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는 x를 붙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일단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 축을 그렸을 때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 점이 몇 콤마 몇이래?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축이 몇이란 소리야? x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라는 소린 거예요. 내가 x축, 다시 y축에 평행한 이 축을 그렸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인 애야. 그러니까 축을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는다고요. 근데 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다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지금 어떤 함수 위에 있어? 2차 함수 위에 있지? 그러니까 함수 위의 점인 거잖아, 얘는. 결국 꼭지점이라는 게.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소린 거죠. 함수 위의 점이라는 건. 이해가? 방정식의 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위의 점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b는 4a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찾아낼 수도 있다. 찾아낼 수도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꼭지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난대. x축과 두 점 PQ. 아, 그러니까 여기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x축을 그렸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지. 만나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 점을 P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점을 Q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래? 4래. 근데 얘들아, 잘 봐. 가운데 축이 있지.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지. 대칭이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축을 기준으로 4라는 애를 잘랐어. 그럼 이 왼쪽 길이는 몇일까? 2겠죠. 이 오른쪽 길이도 몇일까? 2겠지. 근데 축이 몇이야? x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이만큼 더하면 얘는 몇이고? 0이고 얘는 몇일 거다? 마이너스 4일 거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를 활용하면? 대칭성을 활용하면. 2차 함수의 축의 대칭성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결국 몇 콤마 몇? 0,0을 지난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y가 0이란 소리예요. 근데 그 교점이 몇 콤마 몇이다? 0,0이다. 즉 0,0을 저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c는 0이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c가 0인 거야. c가 0인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요만큼과 얘를 연립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0,0 집어넣으셔도 돼요. 알겠지? 이렇게 하고 0,0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590번 볼게요. 590번에 얘들아 정신 차리고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있다. 근데 얘가 x축과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oa의 2배는 ob와 같다. 그리고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은 1이고 2차 방정식 4x-k는 0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니? 문제를 방금 내가 쭉 읽어드렸죠? 계속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그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a와 b래. 그래 놓고 뭘 말해? 2차 방정식 fx는 0이라고 말해. 근데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fx는 0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이라고. 왜? 함수의 y값에 0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ab라는 애와 x축과 만나는 두 점 ab라는 애와
fx는 0이라는 애가 뭐 한 거야? 같은 말인 거야, 사실상. 같은 말. 같은 말인 거야, 문제가.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그럼 잘 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둬볼게요. x좌표를. 그러면 y는 fx라는 애에 두 점, 두 근이라고 할게요. 두 근은 알파와 베타, 점으로 따지면 알파, 0과 베타,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얘와 따졌을 때 1대 1에, 즉 얘를 2배 했을 때 얘가 된대. 근데 이 길이 뭐니? 베타죠? 이 길이 뭐야? 저기를 알파라고 하면 안 돼. 알파가 지금 음수잖아. 내가 이 길이를 알파라고 하면 얘들아, 길이가 음수가 돼버리는 거야. 길이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셔야 돼요. 즉 길이를 잴 때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시는 거예요. 0에서 알파를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2배가 얘가 된다. 즉 첫 번째 조건보다 마이너스 2 알파가 베타와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거야. 여기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면 두 근의 합이 1이래. 두 근이 뭐야? 두 근이 뭐라고? 얘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 뭘 준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를 준 거야. 맞아? 그럼 이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따라왔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f의 4x-k는 0이래. 우리 이거 다 했던 거야, 얘들아.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 어떤 함수가 있어. 또는 어떤 식이 있어. 내가 거기에 x자리에 x를 집어넣든, 지금처럼 4x-k를 집어넣든, 뭐 2x를 집어넣든, 뭘 집어넣든 간에 뭐는 변하지 않는다? 뭐는 변하지 않는다? 이 f라는 애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f가 0이 되는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f에 뭘 집어넣은 거야? 4x-k를 집어넣은 거야. 뭘 집어넣는지는 관심이 없어. 뭘 집어넣었든 간에 f가 0이 되는 값은 뭐인 거야? 알파, 베타인 거야. 뭘 집어넣었든 간에. 그러니까 뭘 집어넣었어 지금? 세 번째 4x-k를 집어넣었어. 근데 그때 뭐가 됐대? 0이 됐대. 그게 뭐라고? 알파와 베타다라는 소린 거라고. 집어넣은 건. 그럼 여기서 x를 구하시면 k 반대로 넘겨서 4로 나누면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k와 4분의 베타 플러스 k가 만들어질 거고, 지금 문제에서 두 근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합니다. 두 근을 더해요. 더하면 뭐가 된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k가 되고, 그 2k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인 거고? 1인 거고, 4가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4고, 1이 넘어가면 2k는 마이너스 5,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사실상 1번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1번 조건을 도대체 왜 줬느냐? 방금 우리가 푼 것처럼 4x-k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를 모르면, 2차 방정식에서 얘가 학습이 안 됐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fx식을 추론한 다음 거기다가 직접 4x-k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마 답지엔 그렇게 풀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푼다고. 알겠지? 결국 함수에 x가 들어오든 4x-k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함수가 0이 되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이 들어오는 값 자체가 알파, 베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없어? 괜찮아? 없으면 넘어갈게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응? 수업 시간에 물을 왜 마셔? 그럼 좀 이따 한 30분 뒤에는 화장실 가게? 빨리 갔다 와. (591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m의 x 플러스 4분의 m제곱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즉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해라? 2개가 되도록 해라. 교점이 2개라는 건 뭐로 따지면 된다고? 판별식으로 따지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야. 왜? 왜 판별식이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어떻게 찾는다? y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되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교점이 된다. 즉 교점이 2개라는 건 근이 2개라는 거고 근이 2개이려면 판별식가 0보다 커야 된다. 해석하시면 돼요. 뭔 소리지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고 판별식 t 여기서 짝수 판별식이 아니네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하시면 끝납니다. 크다 하시면 끝나요. 알겠죠? 그 판별식 t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번 봐봐. 594번도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x축과 만나도록 하래. 만난다는 건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2개든 1개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 교점이 있기만 하면 만나는 거잖아. 맞죠? 그럼 판별식 t가 뭐인 거야? 0보다 크면 몇 개고? 2개고 판별식 t가 0이면 1개니까 만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야. 사실 같은 거야. 정확히 따지면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잘하면 2차 방정식을 잘할 수밖에 없고 2차 방정식을 잘하면 2차 함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가 2차 함수를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다시 보잖아? 또는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 2차 함수를 바라보면 전보다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 표현만 바뀌어서. 그럼 그 표현만 알아두면 돼. 그 문제 푸는 거 똑같이 풀면 돼. 여태까지 했던 거랑.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렵다 느끼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일단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95번은 접한대. 접한다는 건 교점이 1개란 소리거든. 그럼 판별식 t가 몇이다? 0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0이다 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다.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럼 뭐 했어 우리? k에 대한 항등식은 k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같다라고 놨죠.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두 번째 볼게. 유형 3번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야. 앞에서 설명한 거야.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 둘을 뭐 하면? 같다라고 두면 된다고. 같다라고 두면.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풀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너네가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보게 될 거예요. 2학년 때, 다시 1학년 2학기 때 마지막 단원의 함수 단원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고요. 2학년 1학기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배워요.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배워요. 그 몇 개야 지금만 해도. 벌써 7개야. 거기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2차 함수와 1차 함수 하면 9개의 함수를 배워. 이제는 선택 과목으로 빠졌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초월함수라는 것까지 배워서 전체 10개의 함수가 나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뭐 당연히 그것보다 더 있어, 함수는. 근데 그 어떤 함수를 갖다 놓더라도 함수와 함수의 교점은 갖다 둬서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지수 함수의 교점은 지수 방정식이 되고요. 로그 함수의 교점은 로그 방정식이 돼요. 다 똑같아, 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잘해두면 나중이 쉬워.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봐봐.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다. 둘을 어떻게 하겠다? 같다라고 두겠다. 같다라고 두고 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왼쪽으로 넘기겠죠? 다 왼쪽으로 넘겨봐. 다 왼쪽으로 넘기면 2x제곱에 마이너스의 3 플러스 a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에 안 되시는 분들은 넘겨서 정리 한 번 더 해보세요. 알겠죠? 그랬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문제에 뭐라 나와 있다고?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3이다.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이 뭐다? 저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는 최고치 항계수 2에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3이 근이니까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다, 이 소리라고. 또는 마이너스 2와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럼 내가 얘를 전개해 보시면 뭐가 되느냐?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뭐 한 거야? 얘가 얘고요, 얘가 얘인 거여서 끝나는 거예요. A, B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과 다른 게 어디 있어? 갖다 두는 거 말고 없잖아. 그것만 알아두면 그 뒤에는 2차 방정식의 풀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쌓아나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당연히 공부량이 너무 많아. 못 견뎌요, 그거를. 너네가 수학적으로 엄청 탁월해.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탁월한 애들은 보통 어떤 거를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 걸 알아서 해. 근데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 고등학교엔 없다 보시면 돼요. 너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는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이미 특목고로 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쪽 이제 서울 지역,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있어. 일반고에도. 거기는 워낙 이제 일반고 자체도 시험이 어렵고 거의 이제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있는데 광명 지역에는 없어요. 내 경험상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처럼 쌓아나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2학년 때 가서 3학년 때 가서 그렇게 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 일반고 애들 중에 혼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애는 없어. 너네 중에도 혼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계속 쌓아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 따로따로 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되고 1학년 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2학년 게 안 되고, 그래서 2학년 때 뭔가 성적을 역전하고 하는 게 힘든 거야. 근데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계속 꾸준히 정확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결국 언젠가 한 번은 터집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걔는 이제 올해 졸업을 했는데,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광희고 애가 한 명 있었어. 근데 걔가 언제 왔냐면 너네처럼 중3 2학기 끝나고 왔어. 그때가 한 9월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가림중 나왔는데, 너네 가림중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가림중 수학시험 하면 쉽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요즘 중학교가 다 그렇긴 한데 가림중이라는 학교 이미지 자체가 조금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너네도 알잖아. 대충은 알잖아. 가림중을 안 나왔어도. 얘가 그 가림중 출신인데 가림중에서 시험을 50점 봤던 애예요. 수학시험을. 왜 그랬느냐?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어. 운동선수가 꿈이었어. 그런데 그러다 다쳤어. 그래서 중3 때부터 수학을 시작했어. 그런 애가 있었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죠. 중3 때 안 되니.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됐어.
심지어 이거조차 못 풀어. 2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몰라. 그 정도의 애였어. 그 정도 아니잖아 너네. 그 정도의 애가 있었어. 근데 그 정도의 애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1학년 1학기 때는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거 공부할 시간에 얘는 중학교 거 복습을 해야 됐거든. 중학교 때 아예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3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이라는 게 너네 기준으로는 2등급이겠지? 이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부 다 1등급 받았어요. 수학을.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언젠간 터져. 얘는 그게 빨리 터진 케이스야.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터진 케이스야. 나는 사실 얘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님한테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1학년 때까지는 수학 성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기대하지 마라.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받으면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던 애거든. 왜냐면 애가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던 애다 보니까 그 본인이 다쳤다는 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애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애야. 못하는데 정말 열심히. 그래서 결국 이제 3등급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1등급을 했어요. 계속 1등급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언젠가는. 근데 보통은 너무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조금 터지기 시작을 하고요. 열심히 했다면 본인이. 왜냐면 1학년 때는 선행을 많이 한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1학년 걸 이미 3번, 4번 한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아예 노베이스가 시작을 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불가능하진 않은데 정말 힘들어. 근데 2학년 거부터는 아니거든. 2학년 거부터는 선행이 되는 애가 거의 없어. 선행을 했어도 까먹어. 선행 한 번 한 거는 한 게 아니야 얘들아.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아는 거야. 선행 한 번 하면. 선행을 최소한 2번, 3번은 해야 기억에 남거든. 시간이 좀 지나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없어. 거의 없어. 진성고나 막 이런 특별한 학교, 완전 어려운 학교들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그게 역전이 되는 거야. 1학년 때 그 기억에 의존해서 했던 애들을 역전할 수 있는 거야. 선행의 기억에 의존해서 했던 애들을. 그렇게 돼. 보통은 이제 그래서 2학년 때 터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좀 터진 거고. 근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중요해요, 수학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수학을 좀 못해. 아니면 수학에 자신이 없고 하기 싫어. 뭐 하기 싫으면 내가 뭐 해드릴 말이 없고요. 이제 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려는데 잘 안 돼. 어렵고 힘들어. 그래도 꾸역꾸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놓으면 뒤에 3년을 다 놓는 거야 그냥. 못해. 2차 함수 모르면 3차 함수 못 풀어. 4차 함수 못 풀어.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어. 2차 함수 모르면 2학기에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못 풀어. 거기서도 판별식 나와 얘들아.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판별식 나와. 뭔 소린지 알겠지? 또 멀리 갈 거 없어. 2차 함수 모르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등식 못 풀어. 여러 가지 방정식도 못 풀고요. 수학은 다른 과목이랑 달라. 영어는 1단원 지문 몰라도 2단원 지문 풀 수 있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야.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단원이 다 나눠져 있잖아. 다 개별이잖아. 쉽게 말하면 물리 좀 못한다고 화학 못하지 않거든. 생명 좀 못한다고 지구과학 못하지 않거든. 다 따로거든. 근데 수학은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건 그 뒤에 것까지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수학은. 알겠지? 과학 같은 거는 내가 도저히 물리가 안 돼. 그럼 물리를 조금 못하더라도 나머지를 열심히 챙기는 거야. 그래서 그 커버가 돼, 어느 정도. 근데 수학은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하는 거 어렵고 2차 방정식 어려운데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8번 봅시다. 598번. 보시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의 두 교점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 여기까지 딱 봤어. 뭐 해야 돼? 갖다 두는 거야. 일단 갖다 두는 거야. 알겠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두 교점이 존재한다 또는 두 교점이 있도록 해라 이런 거면 판별식 문제야. 근데 일단 두 교점이라는 것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뭐로 표현해? 일단 첫 번째는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둘을 갖다 두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mx라고 쓰고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 놓고 볼게. 두 점에 x좌표의 차가 4래요. 얘에 대한 x좌표 우린 뭐라고 부르고? 알파 또는 베타라고 부르지. 맨날 했던 거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근데 두 개의 뭐가? 차가 4래. 우리 이거 배웠던 거야. 두 근의 차가 4야. 그럼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니? 뭐라고 두면 돼?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알파 플러스 4로 둘 수 있는 거죠. 또는 알파 마이너스 4로 두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음수는 내가 싫어하다 보니까 플러스로 두는 건데 일단은 그럼 두 근이 이렇게 나왔네? 그럼 뭐가 떠올라? 머릿속에? 근각의수의 관계가 떠오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야. 잘 봐. 같다라고 두는 순간 그 다음이 보인다니까? 두 교점의 차가 4래.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둬. 그치만 차가 4기 때문에 뭐라고 둬?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라고 두는 거야. 그래놓고 뭘 쓴다? 이렇게 근을 설정하고 나서는 우리 항상 근각의수의 관계를 써왔어요. 여태까지. 그럼 둘을 더하시면 2알파 플러스 4는 근각의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m 이 되고요. 둘을 곱하시면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a분의 c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넘기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2는 0이다가 만들어질 거고요.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데 우리 지금 m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치? m값을 구하려면 알파 값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파에 대한 2차식에서.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짝수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알파가. 그치? 근데 지금 m이 뭐래? 양수래. 그럼 얘가 뭐여야 돼? 2알파 플러스 4가 양수여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만 남기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거든. 그래 놓고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를 2 플러스 루트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답이 2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2가 나와요. 이해됐어? 괜찮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얘를 못 떠올린 거야. 아, 두 근의 차가 4니까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로 두자라는 게 머릿속에 안 떠오른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는 일단은 두 점 또는 두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까지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는 거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다까지 쓸 수 있는데 두 근의 차가 4라는 건 알파 빼기 베타가 뭐란 소리야? 4란 소리지. 그러면 요 세 개를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곱셈공식 변형이죠. 이거 두 개 가지고 얘 구할 수 있지. 또는 이 두 개 연립하셔서 이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m에 대한 식으로 나오거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방법은. 그 다음은 알겠지? 그 다음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99번 봐봐. 얘들아, 2차 함수는 해야 될 게 많아서 아마 뭐 토요일까지도 안 끝날 수도 있는데 2차 함수가 유형이 몇 개니 지금? 끝에가 유형이 몇 개야 총? 11개? 그럼 토요일이면 끝나겠구나.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나. 토요일이면 끝날 텐데 무튼 그러면 토요일날 끝내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그 중간고사를 한번 봅시다. 그건 또 토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599번 봐봐. 599번
y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의 그래프와 y는 3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중 한 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럼 일단 두 점에서 만나니까 같다라고 두겠지. 같다라고 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뭐가 떠올라야 돼? 켤레근. 다 2차 방정식이야 지금. 알겠어?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에 대한 교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알겠죠? 그럼 잘 봐. x제곱에 px 플러스 q라는 애가 있고 거기다가 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했고 그럼 내가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x제곱에 플러스 p 마이너스 3의 x에 플러스 q 플러스 1이 될 건데 얘가 두 점이 존재하고 두 근이 존재하고 그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나머지 하나는 뭘 의미한다? 켤레근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서 켤레는 왜 만들어진 거라고? 뭐 때문에? 합과 곱 때문에. 얘들아, 켤레는 합과 곱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왜? 합과 곱을 하면 실수 또는 유리수가 되거든. 그럼 켤레가 나왔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합과 곱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게 2차 방정식에서 뭐야? 합과 곱이 곧 근각계수의 관계죠.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하는 거야. 두 근의 합, 두 개 더해. 뭐 나오니? 2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p 플러스 3. 그러니까 p는 1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하시면 합차 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2는 a분의 c, 즉 q 플러스 1.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어려울 수 있어. 생소할 수 있어. 그치만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건 단 하나도 없어. 다 봤던 거야. 알겠죠?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힘만 기르시면 돼요. 알겠지? 그 해석에 대한 방법은 내가 제시를 하겠다고. 너희한테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 저런 식으로 해석해라를 찾아라 라고 안 해. 그게 되면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많은 학생들이. 그게 쉽지 않아. 그게 된다는 게 사실 그게 되려면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게 되려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 보여. 얼마나 비효율적이니.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게 수학에 비해 영어를 못해요. 싫어했고 하기 싫어했고 특히 이제 국어도 못하고 내가 국어 영어 쪽은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조금 스타일들이 달라졌는데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내신은 국어랑 영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랑 그 모의고사 지문, 저는 요즘도 모의고사 지문 아마 들어갈 거야.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 지문 들어갈 건데 그 정도에서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학생 때. 그래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했냐면 다 외웠어요, 통으로. 그냥 교과서를 통으로 다 외웠어. 모의고사 지문이 있으면 모의고사 지문을 그냥 통으로 다 외웠어. 통으로 외운다는 게 그냥 줄줄줄줄 입으로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뜻을 보고 이제 영어를 다 썼어. 그러니까 뜻만 적혀 있어. 반대로 보는 거지. 지문에 원래 영어만 적혀 있고 그 밑에 뜻을 적잖아,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뜻만 적혀 있고 그 위에다가 영어로 다 썼어. 그래서 외웠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 걸 그냥 인정하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 비효율적이지.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영단어 외울 때도 난 써서 외웠어. 왜냐면 안 외워져. 읽으면 외워진대. 아무리 읽어도 안 외워져. 1시간, 2시간 읽어도 외워지질 않아. 다 썼어. 한 단어가 안 와지면 그 단어만 10번, 20번씩 썼어. 그 내가 고3 때 너네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집 알아? 나중에 알게 될 거. 그 주황색 책이 있어. 워드마스터라는 게 있고 그 워드마스터가 시리즈가 여러 개예요. 3개인가 4개인가 돼요. 그럼 내가 고3 때 영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워드마스터 3권을 일주일 만에 다 외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워드마스터 3권을 5번씩 다 썼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영어 공부만 했어, 일주일 동안.
영어만 나오면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나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단어를 그만큼 외웠으니까 이제는 대충은 알아. 지문을 뭔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EBS 교재들 있죠? EBS 교재들. EBS 교재들 지문들을 다 외웠어요. 똑같이. 그때 이제 어차피 EBS는 서술형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외웠냐면 첫 줄을 읽으면 그 밑에 줄이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외웠어요. 그 첫 줄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문이 없는 상태로 문제를 풀었어. 그 정도까지 외웠어요. 수능 공부를 할 때. 첫 줄만 딱 외우고 첫 줄을 보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문제가 풀리도록 외웠어.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풀겠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하면. 정말 오래 걸려. 그러니까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 공부 방법이 우와 대단하다.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어. 그러니까 미쳤어 그냥 나는. 그냥 어떻게든 내야겠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통으로 외웠던 거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학은. 알겠죠?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효율적인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걸 받아들여. 알겠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비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야, 너네가. 알겠죠?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절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600번은 풀지 마세요. 너네 평행이동 배운 적 없지? 평행이동이라는 말 처음 들었지? 중학교 때 배워요. 중3 때 배워? 아, 평행이동 배워? 그래? 위치한다랑 평행한다. 아, 평행은 배워. 평행이동. 그건 공통수학 2에서 우리 선행할 때 배운 거고. 그치? 평행이동은 안 나와요, 중3 때는. 내가 알기론. 평행이동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이 말을 들어봤어? 나와요. 중학교 때? Y절편이 이제 몇만큼 움직여서 몇만큼 평행이동한다 게 나와요. 그래? 네. 그럼 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6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mx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y는 x제곱 플러스 6x가 어떻게 바뀌어? x축으로 4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대답해봐. 희연이 나랑 공통수학 2를 했으니까. 아, 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워? 이거 어떻게 바뀌는데 그러면? 이거 배워? 이거 배워? 중학교 때? 공통수학 2에서 한 거 아니고? 너도 나랑 공통수학 2를 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공통수학 2를 한 사람 이렇게 배워 안 배워? 중요해. 2차 함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직선은 y절편으로 하긴 해. 네, 직선은 y절편이 바뀐다는 하지. 네. 그치? 뭐 y절편을 1만큼 올리고 2만큼 올리고 이런 건 할 거야. 근데 2차 함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2차 함수는 안 하지. 안 해요, 안 해요. 내 기억이 맞을 거야. 안 해. 안 해. 알겠지? 너네가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지잖아.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중학교 교과서를 다시 뒤져볼게. 다시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안 해요. 왜냐면 공통수학 투범이야. y절편이 변하고 뭐 y절편이 이만큼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이건 할 수 있어.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 건. 근데 이제 얘는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600번은 일단 풀지 마시고요. 평행이동 공통수학 2에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601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있고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그 다음 gx는 직선이고요. 그 직선이 쟤를 만난다. 그렇게 됐을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일단 얘 밑에 건 보지 말고 아직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은 마지막에 할 거고 이 전까지 볼게요. 이 전까지. 일단 첫 번째로 y는 fx라는 애가 있어. 즉 fx라는 애가 있는데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디서 만난대? x축과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이 근이 뭐란 소리야? 알파와 베타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fx와 gx가 여기서 만난대. 여기서 만난대. 그럼 우리 fx와 gx의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fx와 gx를 같다라고 이렇게 두겠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같다라고 둔 상태로 내가 얘를 왼쪽으로 넘기겠지.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fx-gx는 0이 되지. 그럼 여기도 얘도 결국 2차 방정식일 거거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x좌표만 보시면 돼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 근은 알파와 감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걸 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얘와 얘라고 돼 있네. 그 다음 얘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구하래. 맞죠? 그럼 요 4개의 조건, 다시 3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일단 봅시다. fx는 결국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보면 는 0으로 바꿨을 때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그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내가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fx에서 gx를 뺐을 때 0이라고 했잖아. 맞나요?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얘가 fx니까. 집어넣어서 써보면 여기다 써보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gx는 0이다가 만들어지지. 근데 얘의 근이 뭐라고? 알파와 감마라고. 그 말이 뭐야? 내가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럼 알파 집어넣어보자. 얘가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얘도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g 알파는 뭐인 거야? 0인 거지. 근데 gx는 직선이거든? gx는 결국 직선이거든? 직선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개수가 뭔지 몰라. 그치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얘와 얘가 된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문제에 안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A를 썼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GX는 기울기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몰라. 그치만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건 알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알파, x-알파가 어떻게 돼? 묶이지. 묶이지? 그럼 묶어서 써보면 얘는 x-알파에 얘가 묶일 거고요. x-베타. 그 다음 얘가 묶이겠지. 플러스 a.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얘의 근이 뭐라고 돼 있다고? 알파와 감마라고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알파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여야 돼? 감마여야 되지. 그러니까 즉 내가 여기다가 감마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감마를 집어넣으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는 0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조건에 대한 해석인 거고. 조건에 대한 해석인 거고. 그럼 얘들부터 볼게요. 얘네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고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쭉 보면 여기 지금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이미 있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란 소리야? 2란 소리지. 그러니까 A는 몇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2란 소리야. 바로 나오죠? 그럼 A에다 내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G0이 마이너스 1이에요. G0은 얘가 GX 아니야 지금? 그럼 내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소리네? 그럼 0 집어넣어봐. 뭐 나와?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알파 나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2알파 나오지. 근데 그게 몇이래? 마이너스 1에. 그럼 알파가 몇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1이란 소리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플러스 1이지. 넘어가면 베타는 몇이야? 2지. 베타가 2야. 넘어가면 감마는 몇이야? 4지. 끝났죠. 끝났잖아. 문제가 풀렸어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보면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다. 근데 그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근인 2차 방정식일 거니까 최고차항에서는 1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gx가 어떤 직선인데 결국 그 gx도 알파, 0을 지나는 거거든. 즉 gx에다가 내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gx는 직선이잖아. 근데 어떤 함수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야? 그럼 뭐를? x-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뭔가 미지수가 있을 거고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맞나요? 나 뭐 계산 틀렸니?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 지금 여기서 계산이 틀렸구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A가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A가 2가 돼야 돼요. 여기. 그럼 여기 알파 베타가 틀렸겠네. 한번 계산 다시 해보세요. 이거 부호만 틀린 거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2라고 구하고 그 2를 집어넣어서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하고 감마 구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요 정도 난이도예요. 요것보다 막 엄청 더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보다 막 몇 단계 더 어려운 문제들은 나와도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릴 거기 때문에 거의 안 낸다 보시면 되고, 나오더라도 어차피 다 같이 틀리니까 어차피 크게 상관없고요. 그게 상관없고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유형 4번에 또 똑같아. 봐봐. 어떤 이차 함수가 있어.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뭐 하래? 접하래. 일단 접한다 어쩌다 나왔으니까 뭐? 갖다 두고 접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래. 뭐 한다? 판별식 D가 0이다 하시면 끝나는 거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근데 만약에 접한데 근데 그 접하는 점을 줘. 그럼 방금처럼 막 하면 돼. 갖다 놓고 정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접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다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05번) 볼게요. 605번에 보시면 어떤 2차 함수가 있다. 근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제곱보다 항상 위에 있대. 항상 위에 있대. 항상 위에 있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생긴 애야. 맞지? 이 직선은 위로 올라가는 애니 밑으로 내려가는 애니? 내려가는 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려가는 애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가 색칠한 이 영역은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죠? 그러면 돼? 안 돼?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다시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한다는 소린 거야? 둘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인 거야, 해석의 영역. 결국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가 뭐일 거야? 0보다 작겠죠. 근데 잘 봐. 얘가 접하게 지나가. 그러면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죠. 위쪽에 있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 판별띠가 0보다 작다에다가 등호까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나요?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606번도 뭐 같다라고 두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냥 뭐 상이라고는 돼 있지만 방금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2점이니까 맞죠? 2점이니까 뭐 판별식가 0보다 클 거고 갖다 놓고 그 다음 fx가 x축에 접하고 있지? 그치? 그럼 fx의 판별식은 뭐인 거야? 0인 거지.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질문들 하시고 클리닉 시간에. 시간상 유형 5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몇 분이 저 뒤에 시계 맞니? 50분? 시계 맞네. 아니 저번에 3학년 애들 수업하는데 시계가 5분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딱 시계가 10시가 됐길래 수업을 끝냈어. 근데 이제 원장님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야. 그 시계를 실제로 봤더니 빨리 끝낸 거야, 내가. 근데 애들이 이미 다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난감했던 적이 있거든. 왜 빨리 끝냈나라는 눈치로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다른 교실을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다 수업하고 계셔. 나만 일찍 끝내버렸어. 그래서 학원에 있는 시계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 이후로. 아무튼 봅시다. 유형 5번에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의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다. 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소리죠. 맞지? 그러면 얘 평행한 직선이 얘래. 그럼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와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뭐 했으면 좋겠다? 접했으면 좋겠다. 뭐 접하든 뭐 하든 판별식을 쓸 건데 어떻게 먼저 하고? 뭐부터 하고? 결국 둘을 어떻게 놓고? 같다라고 놓고 시작이야. 알겠지? 결국 접한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다 똑같아. 교점이 뭐다. 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뭐다. 다 똑같아. 뭐야? 일단 갖다 놓고 방정식으로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왜? 방정식이 곧 교점식일 거니까. 그럼 같다라고 두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인 건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 플러스 b가 0이고 b는 마이너스 7이다. 적으면 끝났네. b는 마이너스 7이다.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왜? 그 누나한테 할 말 있어? 아니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11번은 좀 어려워서 내가 풀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10번 한번 풀어볼래? 610번? 610번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보시면 y는 2x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이니까 방금처럼 y는 4x 플러스 b라고 두시면 되고, 그 다음 얘와 쟤를 갖다라고 놓고 판별식 t는 0이다 하면 b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b가 뭔가 나왔어? 근데 얘가 또 뭐와도 접한대? 얘와도 접한대? 그럼 또 뭐 하면 돼? 갖다 놓고 판별식 t가 0이다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알겠지? 계산 문제니까 판별식 t는 0이다를 2번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611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보시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y는 제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말,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a에 대한 항등식이다. 뭐가?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뭐가 항등식이다? 판별식 t가 0이다가 항등식이다 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봐봐. 그 직선을 찾아야 되니까 그 직선을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y는 px 플러스 q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근데 지금 얘와 얘가 접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뭐 해? 둘을 같다라고 두겠죠? 같다라고 두고 내가 얘를 위쪽으로 다 넘길게. 다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에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p의 x, 2a 플러스 p의 x 넘어가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 다 넘긴 거야 그냥. 넘겨놓고 뭐 한다고? 접한다고. 접하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판별식 t는 얘제곱 2a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4a 1이고 c a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여기서 4a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4a제곱 나와서 없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4ap 플러스 p제곱 만들어지고 여기서 플러스 4q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는 0이고 얘가 a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오른쪽에 a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왼쪽에도 a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p가 몇이야? 0인 거야. 그럼 p가 0이야? 그럼 4q 플러스 1이 남아? 그 4q 플러스 1이 몇인 거야? 또 0인 거야.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p는 0이고 q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가 괜찮아. a가 0이면 상관없지. 한번 계산 틀렸니? 아, 여기가 계산 틀렸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죠. 4랑 곱했구나. 이렇게.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를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어. A라는 애는 다시 X의 개수 자리에 있는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축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야. 여기 축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면 축이 a라는 2차 함수야. 얘는 지금. 근데 내가 a의 값을 키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a를 줄여. 그러니까 a를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 축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a가 모든 상관없이 접해야 된다 그랬잖아. a가 모든 상관없이 접한다는 건 내가 얘를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접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는 거냐면 꼭지점에서 접하는 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에서는. 내가 얘를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얘와는 항상 접하죠.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럼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접해. 근데 왼쪽으로 움직이면 안 접하잖아. 그런 거 찾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접하는 거. A가 뭐든 상관없는 거. 그럼 결국 뭐다? 꼭지점을 지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꼭지점에서 접하는 애가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얘를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선을 설정하시고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를 마무리를 할 거니까 숙제 꼭 해오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좀 질문하세요. 알겠죠? 알겠지? 막 눈치 볼 것도 없고 질문들 하시고 질문들 해서 해결을 하셔야 숙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